자,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거기요, 우리 방송 안 보시고 그쪽에 나오는 보도나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팝콘 먹으면서 그거보다 방송 늦을 뻔했다니까. 그러다가 잔머리 굴려서 남영이 몰카를 생각해. 아이고. 실제로 얼만큼 이준석이 그쪽에서 무시당하고 있는지가 일반 여론이 이준석을 뽑았을 때까지는 조용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준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전용인데 얘는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그냥 이게 평론가에 뭐요. 완전가지고 난 이준석 불쌍할 정도로 까버리던데. 그러니까요. 이준석한테 한 말이에요. 이성을 잃었거나 실성한 것이다. 요거 한번 봐봐요. 이성을 잃었던지 아니면 실성한 겁니다. 주어는 이준석입니다. 전체 맥락 보시면 아시겠죠? 당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는 실토를 한 셈입니다. 저번에 한번 윤석열하고 통화를 녹음했네 안 했네, 녹취를 풀었네 안 풀었네 하다가 그게 이제 원희룡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원희룡하고 녹화를 했던 거를 또 기계음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풀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건데, 그러면서 전용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제 팝콘 먹으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이준석 사퇴해야 된다고. 일말의 반성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론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 아예 있잖아요. 이성을 잃었거나 실성한 것이라는데 이미 실성을 했다라고 지금 단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가 대표한테 사퇴를 좀 하라고 하는데, 정말 뭐 이분 되게 오랜만에 좀 얘기가 언론에 노출됐는데 뭐 정말 당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생각하는 것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용 전 의원이 한 3가지 지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선거철이 되니까 한번 관심을 받고 싶다, 일단 그런 취지로 이런 센 발언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성을 잃었거나 실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용의 진정한 평가다. 이거 당이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콩가루구나, 이게 전용의 진정한 평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전용은 이준석이 싫다, 어리다, 애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이런 말들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인데요. 뭐 이준석을 어리게 보거나 뭐 그렇게 아마추어 같이 취급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고, 이분도 이제 다음에 줄을 서야 될 곳이 윤석열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의 그 콩가루는 한쪽은 윤석열파, 한쪽은 이준석파. 근데 이준석 쪽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밀어내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 힘을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 TV 조선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막 웃으면서 팝콘 각으로 3인 3색입니다 이러면서 원희룡은 당대표가 되고 싶은 꿈을 막 펼치고 있고, 윤석열은 뭐 내가 1등 주자야 이러고 다 따라 막 이러고 있고, 이준석은 내가 지금 국민의힘을 이만큼 올려놓고 당대표가 된 지 지금 한 2달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는, 지금 3인 3색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한두 분 이제 참전하는 거죠. 난 윤석열 쪽으로 붙을 거야 뭐 이러고. 근데 원희룡이 거기서 제가 볼 땐 지금 이 녹취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그쵸. 아주 악랄한 것 같아요. 저는 원희룡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이제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뭐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 얘기 가지고 본인이 장사를 많이 해먹었어요. 주먹도 오픈하고 막. 그랬더니 요것도 이게 좀 제대로 큰 게 걸린 거죠. 이렇게 제껴진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희룡은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방금 전에 전용 씨 관련해가지고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윤석열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이쯤에서 자기가 싸워줄 것들을 다 지금 전용이든 원희룡이 좀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괜찮다, 이해한다, 이렇게 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정도 말하고 정리하면 윤석열한테는 좀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또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게 아마 그걸 유지하는 방향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 모드. 아무튼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약간 정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도 지금 이재명 지사를 못 이기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제일 뭐 유능해 보이는데 제일 핍박받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네거티브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근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럴 지점에서는 제가 제대로 갈라치기를 하면 20, 30대에 일어나라. 지금 너희들의 영웅 이준석이 지금 저 꼰대들한테 당하고 있다. 당하고 난 이렇게 있어. 이간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록 진짜 정보 처리사 자격증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아니, 단서를 근데- 붙이고 일어서라 해줘야 돼. 근데 이 지금 공개된 거 보면 이준석이 저거라는 말을 썼는데 맥락에서 뭐 썰전 얘기 나오고 시청률 얘기 나오면서 자기 공격받는 거 알고 있다, 자기도 보고 듣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저거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 맥락에서 저거가 윤석열 총장을 가리킨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당의 제1당의 대표라면 그리고 제1당의 1등 가고 있는 후보라면 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준석 자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뇌피셜대로 말을 해요. 야, 이제 끝났어. 이런 식의 표현 편하게 쓰잖아요. 그냥. 예. 그런 쓰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게 그럴 수 자꾸 있겠네. 밖으로 이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평론가죠, 평론가. 그러니까 비평가. 그게 진짜 그 평론도 약간 좀 수준 낮은 평론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렇죠. 살인을 했던 것이 들통나지 않는 이상 정치권에서 저 윤석열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 절대 당대표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건 원희룡이 지금 전체 그 녹음물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특유의 스타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불쌍하긴 한데요. 그냥 딱 합니다. 이러면 이 말을 했던 원희룡 입장에서 엄청 불쾌해지거든요. 약간 조롱당하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 욕 먹는 거야, 사실은. 내가 쉴드를 칠 수가 없다니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원희룡 후보가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지금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본인이 다음에 당대표를 꿈을 꾸는 거를 너무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둘의 대화를 녹취를 이야기를 하고 또 풀어라 얘기하고 원본까지 다 꺼내놓으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이준석이라는 이 당대표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이 왜 그냥 기본적인 기능으로 세팅을 해두고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상황들을 당 대표잖아요. 그래도 당에서 얼마 전에 선출한 대표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위신은 세워줘야 이 당이 뭐 경선도 치를 것이고 대선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차차 이렇게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뭐 실수가 있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지. 지금은 감정 싸움만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 이준석의 힘을 빼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열한 수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준석이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안 하고요. 마이크를 아예 내렸더라고. 할 말 없다고. 자기 깐에는 말을 참는 건데 사실은 부글부글인 거지. 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집에서 밥 안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행위. 사실 당대표가 어떤 자기의 말로 최고위원회의를 이끌고 그러면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 타이밍에 나 말 안 할 거야 라고 진짜로 마이크 접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래 가다 보면은 이게 오래 가면 내가 투척한 말이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는 윤석열하고 그 교감이 없었는데 필연적으로 이런 정치판에서는 내가 윤석열 편드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셀럽이야. 그러면 윤석열 쪽의 편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갈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개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준석을 편드는 유승민 개와 홍카콜라도 계시고 그러니까 홍카콜라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결이 주변인 다른데 이런 느낌이고 윤석열을 편드는 개가 지금 갈라져 있어. 엄청 심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기 리더십 발휘 못하는 거죠. 말을 저렇게 안 하겠다고 마이크를 접으면서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종의 항의인데 당대표는 항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당대표는 그 항의를 받아서 뭔가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 삐졌어가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 삐졌다는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좀 몰렸다고 보는 게 그날 뭐 십몇 분 통화했다고 하는데 저거 뭐 정리될 거야 말 플러스해서 나머지 기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희룡이 계속 지저대도 까까 얘기를 해도 이준석은 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화도 났지만 더 이상 자기가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에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비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비열할 수 있는데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윤석열하고 그 봉사활동해서도 자기를 같이 가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팔아먹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팔아먹고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입장에서는 앞뒤 제일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대표 생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1% 나왔는데 잴 게 뭐가 있어요. 장사만 되면 그냥 짓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을 보고 있으면 그냥 다 딱하더라고요. 정치를 이준석, 윤석열, 원희룡 다 보면은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요. 그 대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준들 낮다.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시대 정신이라니까. 여야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그 시대 정신을 모든 포커스가 국민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코로나 등으로 힘든 데다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못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보살필 것인가 같은 그런 고민을 정치권 전체가 보여주면 정치권을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희룡하고 이준석하고 티카티카하고 싸우는 게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냥 팝콘 먹으며 보는 정도지. 그러면서도 혀를 끌끌 찬다고. 정치 수준이라는 게 저것밖에 안 되나? 나이 60 다 돼가는 사람이 30대 당대표한테 저렇게 막 뭐를 깔아라 말아 이야기하고 또 37살 먹은 영선의 당대표는 그냥 딱하다고 하고 말 안 하겠다고 마이크 접어버리고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무슨 연예인들 보는 느낌이지 우리의 삶을 보살펴줄 정치인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오기 전에 저희 큰오빠랑 뭐 통화를 하다가 지금 주식 시장이 완전히 우리 지금 코스피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런 정치 이슈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막 부글부글 하던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우리 유쌤한테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상황들을 좀 진짜 국민들이 좀 화풀이를 어딘가에 하고 싶은데 뭘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약간 말이 세긴 하는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좀 손대고 가야 될 건 없나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엄밀히 따지면 그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약간 외부 변수에 좀 치우친 경향이 좀 있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하신 분들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전 공매도 때 공매도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공매도 자체를 합법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제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9월 정도 되면 9월 한 중순 넘어가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자금 유동성이 커요. 돈이 남아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실시하고 있는 랩터링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크게 전 작용하지 않을 거고 우리 정치적 안정 부분만 들어가도 다 희망적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야권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야가 양날개로 우리가 정치가 움직이는 곳인데. 근데 이제 선거로만 보면은 진짜 민주당은 야당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복이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태가 뭐 다들 몇 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진정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홍준표가 얘기했듯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서로 붙어 나가면서 개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냥 딱한 정도 수준이 돼버렸다. 구심점도 없고 뭔가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티카티카만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망할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당이냐 이거네요. 예.